안녕하세요, 복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9일 오전 7시 51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시적 관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 테더 차트 분석, 그리고 나스닥 차트 분석하고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 영상을 꾸준히 봐 오셨던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한마디로 25년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뭐예요? 트럼프 관세가 너무 불확실하다. 근데 찐 상승으로 갈 수 있냐? 갈 수 있냐? 라는 의문점을 하나 여러분들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5년 4월은 조심해야 된다. 왜? 이때 미국 세금 납부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도 12월 달에 그 세금 관련해서 막 뭐라고 그러죠? 그 세금 관련해서 납부를 하잖아요. 연말에 연말 정산.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12월에 연말 정산처럼 미국은 4월 15일 날 한마디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지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4월 15일 날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 어때요? 한마디로 내가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을 하면 만약에 돈이 급전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게요? 주식과 코인을 팔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5년 4월달 이때 이 달을 좀 조심해라. 4월달에는 어때요? 미국 장이 코인 장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4월 15일 날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식과 코인을 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과 코인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 한마디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한마디로 돈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한마디로 떨어질 수가 있다. 왜? 한마디로 4월달에는 25년 4월달에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구하려고 주식이나 코인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한마디로 그 투자회사 금융사에서도 어때요?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투자하는 물량을 줄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은 4월달 되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 달이다, 이렇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76K가 바닥이냐라는 의문점이 매우 세게 듭니다. 매우 세게 들어요.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4월 2일 상호 관세가 한마디로 발표가 채 나지도 않았는데 상호 관세가 어떻게 작용할지,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물가에 영향을 미칠지 확실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주식시장과 코인이 과연 크게 오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기는 힘들다라고, 한마디로 거시적 관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좀 결론을 좀 내렸고요. 그리고 4월 15일 날은 세금 내는 달이기 때문에 주식과 코인 둘 다 좀 장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과연 76K가 바닥이 될 수 있냐, 바닥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되게 신뢰성 있게 보는 게 기간입니다. 기간이에요. 어때요? 비트코인은 4년 주기죠. 4년 주기 부장 사이클로 움직인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4년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볼륨 좀 지우고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144일 동안 올라갔다가 여기 고점에서 한마디로 저점에서 처음 고점까지 144일 동안 상승, 그리고 150일 동안 하락, 얼추 기간이 비슷하죠. 그리고 185일 동안 상승, 이때 상승 3파기 때문에 기간이 유독 길었다고 봅니다.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하락하는 기간이 144일,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이 134일, 그리고 하락하는 기간이 대략 이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된다 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 복리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1파 2파 그리고 3파 4파 5파로 어때요? 이 큰 상승에 대한 어때요? 조정이 이제 막 나오는 단계인데, 나오는 단계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조정 기간이 150일입니다. 144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락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144일에서 150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 못해도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 144일에서 150일 이 사이에는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한마디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보는 게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요. 차트 분석을 했을 때. 그리고 아무리 짧다고 해도 134일입니다. 한마디로 상승하는 기간과 하락하는 기간에 아무리 짧아도 134일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봅시다. 여기 최고점에서부터 여기 저점이 나왔을 때 이 시점을 보면은 기간이 84일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84일이 걸렸어요. 한마디로 76K가 바닥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이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나온 이 기간이 84일입니다. 말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기간적으로 봐도 어때요? 최소 100일은 넘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고점에서 여기 76K까지 바닥까지 나오는 이 기간이 84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기간이 매우 짧다. 조정 기간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이 조정의 한마디로 폭도 되게 짧아요. 여기 73K에서부터 49K까지 보시면은 마이너스 33.58%라는 어때요? 조정을 줬거든요. 마이너스 33% 조정을 줬다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된다면 이 최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재보면 마이너스 30%밖에 조정을 안 줬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한마디로 조정의 이 깊이, 그 다음에 기간, 이게 다 저는 충족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간도 되게 짧고 깊이도 한마디로 이 상승, 한마디로 하락의 폭도 되게 짧다,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당연히 이 큰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건데, 한마디로 이 한 큰 1, 2, 3, 4, 5파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건데, 이 조정이 하락의 폭이 30%밖에 되지도 않고요. 채 기간도 84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피보나치 비율로 재봤을 때 보시면은 대략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 최고점까지 피보나치 비율로 재봤을 때도 여러분들 어때요? 0.382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0.382까지도 채 오지 않았다니까요. 피보나치 비율을 재봤을 때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 한번 피보나치 비율을 재보면, 저점에서부터 여기 최고점까지 피보나치 비율을 좀 재보면 여기 바닥 대략적으로 0.382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 최고점까지 한번 재보면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어때요? 0.382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정
뭐야? 죄송합니다. 피보나치 비율 어딨어? 이 조정 109K부터 좀 재볼게요. 109K에서부터 조정을 보면은 어때요? 0.382 구간 73K가 0.382 구간인데 382 구간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온 게 맞냐?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조정의 깊이나 그리고 기간으로 봤을 때 조정이 충분히 다 나왔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어폐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0.382 구간 피보나치 0.382 구간도 찍어주지도 않았고 기간도 최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84일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100일도 채 안 됐어요. 한마디로 이 하락이 시작된 게 이 조정의 기간이 너무 짧다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대략적으로 76K가 바닥은 아닐 거다. 한 번 더 내려가는 하락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볼륨을 봤을 때도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점은 뭐냐면, 날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바닥에서 나왔을 때 어때? 거래량은 세력들이 속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세력들이 속이지 못하는 세 가지, 대략적으로 거래량, 그 다음에 캔들, 그 다음 이평선. 이거는 절대적으로 세력들이 속이지 못하는 세 가지다. 거래량, 캔들, 이평선. 그러면 거래량을 일단 한번 볼게요. 거래량을 본다면 어때요? 여기 더블탑을 찍고 바닥이 나왔을 때, 이때 거래량을 한번 본다면 어때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재차 여기 바닥도 어때요? 그 다음에 이게 거래량 첫 번째, 여기 거래량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 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에서 거래량 터지고 두 번째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죠? 그리고 여기 3탑 하나 둘 세 개 3탑 찍었을 때는 명확하게 그냥 단독으로 이 바닥 찍었을 때 거래량이 1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차트 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차트 가서 보면 거래량이 언제 많이 터졌냐 보면 이때 거래량 1등이죠. 이때 거래량 2등이죠. 이때 거래량 3등이죠.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을 때가 이때입니다. 여기 한번 보면 이때 고점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1등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한마디로 이때 이 위에 있을 때 거래량이 두 번째고요. 이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 위에 있을 때 거래량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하나도 안 터졌다는 거예요. 지금 패닉셀이 안 터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으로 봤을 때 세력들 절대 속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1등 거래량, 2등 거래량 터진 걸 보면은 다 여기 위에 있을 때, 그리고 2등 거래량 이 위에 있을 때, 여기 캔들이 여기 캔들, 한마디로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캔들이 위에 있을 때 나오는 캔들이고 바닥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아니라니까요. 바닥에서 나왔던 거래량 이겁니다. 이거 바닥에서 나왔던 거래량 이거예요. 거래량이 이거와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둘 거래량이 너무 낮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바로는 거래량도 바닥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 바닥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매우 부족하다. 한마디로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기간. 한마디로 조정의 깊이, 그리고 세력들이 속이지 못하는 거래량, 이런 걸 다 봤을 때 과연 76K가 바닥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바닥이 아닐 거라는 데에 조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말씀드렸죠.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락 깃발령 패턴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때요? 다시 이 상승 채널을
상방으로 돌파했는데 재차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건 더 큰 하락이 기다린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그냥 하락하는 깃발형 패턴이 나왔다라고 봐요. 나스닥도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일단은 미국이 한마디로 미국 제일 크죠. 나스닥,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 이더리움, 그 다음에 알트코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미국은 좀 제낄게요. 미국은 제끼고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어떤 걸 추종한다, 어떤 걸 영향을 받냐라고 했을 때 나스닥을 영향을 받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에 이더리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연 나스닥이 좋지 않은데, 비트코인 혼자 독주하는 무대로 오를 수 있냐? 저는 실현 불가능하다,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봐요. 왜? 지금 미국 주식 나스닥이 이렇게 개 박살나는데, 그리고 심지어 어때요? 저점이 이 정도면 저점이 갱신될 거라고 봐요. 저점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냥 A, B, C로 저점이 갱신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나스닥이 미리 선행한다고 봤을 때, 그럼 비트코인도 대략 이런 식으로 그냥 어때요? A, B, C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좀 저는 그렇게 큰 관점, 큰 시나리오를 좀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스닥이 지금 바닥이 갱신이 되는데 과연 비트코인이라고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스닥도 그냥 A, B, C로 떨어지는 하락이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제가 봤을 때는 어때요? 큰 관점에서 92K부터 76K까지 떨어지고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재차 76K를 깨는 하락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A, B, C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봤을 때, 나스닥 차트를 봤을 때, 나스닥 차트 분석을 했을 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가볼게요.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1시간 차트로 봤을 때, 어때? 파동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다고 봐요. 어때요? 1파, 2파에 3파, 4파에 마지막 5파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제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파동을 좀 그어봤습니다. 네, 찌끄러 봤어요. 그래서 1, 2에 3, 4에 마지막 5파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여기 0.382 구간이죠. 0.382 구간. 그리고 여기 지지 받았던 4파의 시작점. 그래서 여기에 강력한 뭐가 돼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0.618 구간,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또 된다. 왜? 이 2파에 아니죠. 2파가 아니라 2파에서 3파로 가는 이 3파의 시작점이죠. 3파의 시작점이고, 여기는 마지막 5파의 시작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5파의 시작점인 0.382 구간, 그리고 3파의 시작점인 0.618 구간. 그래서 매우 지금 중요한 구간은 0.382 구간 여기, 그리고 0.618 구간 여기입니다. 그래서 볼 거는 얘가 과연 0.382 구간에서 찐상승으로 가느냐, 또는 0.618까지 떨어지고 찐상승으로 갈 수 있냐 라는 걸 보시고요. 만약에 0.382, 0.618 이것도 다 어때요? 찐상승으로 가는 힘이 매우 약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러한 패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0. 어디까지? 786 구간까지 내렸다가 재차 크게 반등하는 그림. 0.786 구간까지 내렸다가 재차 반등하는 그림. 이러한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전 이런 패턴을 좀 보면은 얘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0.786 구간까지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재차 이 전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A, B, C로 하락하는 이런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0.786 구간도 제가 유의미하게 조금 작도를 해놨어요. 왜? 전에 0.786 구간에서 어느 정도 큰 반등이 대략적으로 11K 올려주는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786 구간은 넣어놨고 0.38이랑 0.618은 이거는
무조건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왜? 매물대가 있잖아요. 매물대가. 1시간 차트로 봤을 때 여기 매물대가 있다고요. 어디? 여기 바닥이죠. 여기 바닥이죠. 여기 바닥이죠. 또 여기 바닥이죠. 그래서 여기가 재차 겹치는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그리고 또 0.628 구간 보면은 어때? 여기 바닥이죠. 여기 바닥이죠. 여기 바닥이죠. 여기 매물대 있죠. 그쵸? 여기도 바닥이죠. 그래서 0.628 구간도 매우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0.382에서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0.5 구간까지 밀리고 0.618까지 밀린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찐 상승으로 갈지 그냥 반등일지는 한마디로 이제 캔들이 나오는 이 상승의 범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38에 0.5, 0.628에서도 커다란 반등이 안 나온다면 어때요? 0.786까지 떨어진 다음에 재차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어떤 프랙탈처럼 전에 여기 81K에서부터 92K까지 올라갔던 이 프랙탈 통해서 0.782 구간에서 대략 79.2K에서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구간을 여러분들한테 좀 찍어 본다면, 반등 구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본다면 현재 0.382 구간 그리고 0.618 구간, 이렇게 두 군데에서 반등이,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전에 있던 프랙터를 봤을 때 786 구간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한마디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0.786 구간에서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배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등 구간이 0.38에 0.618, 786 구간인데, 여기서 제 소신을 좀 말씀드려보면, 제 소신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0.382에서는 그래서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고 봐요. 무리가 있다. 왜냐면은 상승의 힘이 세다면 나오는 반등 구간이 0.38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승에, 상방으로 가려는 힘이 세다면 나오는 반등 구간이 0.38이에요. 근데 지금 0.382 구간인데, 지금 이 5분봉을 봤을 때 힘이 매우 약해요. 매우 진짜 졸라 약하다. 왜? 얘가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스가 걸렸는데 계속 어때요? 계속 0.382에서 맞고 떨어지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여기가 크게 반등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등할 자리는 아니다. 반등할 자리는 되기가 힘들다라고 봐요. 주관적으로 봤을 때, 제 경험상. 그래서 만약에 0.38이 여기서 재차 큰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0.618 구간, 여기가 강력하게 좀 유력한 반등 구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여기 618 구간까지 닿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뭐 재차 떨어지든 아니면 찐상승으로 가든 그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모르겠지만 저는 0.618 구간이 유의미한 반등, 어느 정도 큰 어때요? 롱 물량을 청산시키는 그러한 반등 구간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786 구간도 배제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캔들, 그 다음에 RSI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 RSI 모양으로 봤을 때 0.382에서 큰 반등이 나오기는 이미 글러먹었고, 0.5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뭐라고 그러죠? 매물대라든지 반등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반등이 나올 구간에 0.618 구간, 여기 81K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높은 확률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관점을 참고만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88K, 여기서 숏 88, 87K에서 잡은 숏 물량을 저는 0.382 구간에서 어느 정도 털고 0.618 구간에서 어느 정도 털고 그 다음에 좀 관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망을 할 것 같아요. 왜? 0.618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382에서는 어느 정도 익절했거든요. 그리고 0.628에서 거의 다 익절을 좀 해놓고 한 10% 아니 한 20% 정도 한 20% 정도 물량만 좀 남겨놓고 0.628에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뚫려. 그러면 20%만 가지고 가고 0.786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본 다음에 여기서도 반등이 그렇게 시원하게 안 나와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다시 한번 숏을 불타기, 한마디 숏을 불타기 해가지고 재차 여기 76K 또는 73K까지 끌고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0.618 구간에서는 여기 구간 오면은 81,250 여기 구간 오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제 생각과 관점을 좀 공유해 봅니다. 왜? 여기 이 큰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0.618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테더 도미너스 차트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 라인을 뚫었습니다. 심지어 4시간 차트로 종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올라오고 맞고 떨어지고 이제 부장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좀 물 건너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어때요? 이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종가 마감을 이 위에서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어때요? 이런 식으로 꼬리로, 한마디로 꼬리만 남기고 재차 떨어지고, 꼬리 남기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흘러갔지, 지금같이 이렇게 몸통으로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몸통으로 뚫어준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재차 얘가 이렇게 밑으로 크게 빠질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재차 여기서 좀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너스 차트를 봤을 때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12시간 차트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12시간 차트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이 볼밴 12시간 차트 이 중단선이 한마디로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의 그러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예요? 이 중단선을 넘었을 때는 상승, 이 중단선을 넘었을 때는 상승, 중단선이 뚫리면 하락, 그죠? 그리고 재차 여기 중단선을 넘었을 때는 상승, 중단선에서 지지 말았죠. 정확하게 12시간 볼린저 밴드 중단선에서 지지 받으니까 상승 나왔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명확하게 이 중단선 뚫렸죠. 중단선 밑에서 몸통으로 뚫렸죠. 그러면 최소 못해도 저는 여기 밑단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는 내려갈 거다. 대략적으로 이 하단이 82,800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82.8K까지는 어디? 82.8K까지는 높은 확률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단을 쳤으면 이제 하단 칠 차례라고, 하단을 치러 내려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볼밴 이 중단선 밑에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단선까지 12시간 차트 볼밴 하단선까지는 재차 내려올 것이다. 대략 가격은 82,800 정도 된다. 82.8K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못해도 82.8K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볼밴 12시간 차트로 봤을 때 그때 하나의 이 중단선의 기준이 돼가지고 상단 치면 이제 하단 치러 내려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찍고 영상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76K가 바닥이 맞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인가? 또는 어디서 찐 상승으로 갈 수 있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73K가
아니 한마디로 76K가 저는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나리오를 결과를 정해놓고 어때요? 차트를 보면은 그르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첫 번째는 76K가 바닥이 맞나 이거를 계속적으로 한마디로 의심을 해보면서 차트를 보시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반등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과연. 그리고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게 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9일 오전 8시 21분이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